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윤석진입니다. 챗 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챗 GPT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국내 최초로 구독형 AI 컨택 센터를 선보이며 챗 GPT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페르소나 AI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페르소나 AI는 인공지능의 적정 기술,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주로 대화형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 엔진을 만든 회사이고요. 이 엔진을 가지고 챗봇, 콜봇, AI 키오스크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서비스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챗 GPT가 알파고 이후에 또 다른 AI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현재 국내 AI 산업 현황은 어떤지 글로벌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LL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같은 그런 초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꾸로 글로벌에서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어떤 텍스트, 자연어와 관련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좀 더 넓은 의미의 생성형 AI가 더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가까운 국가입니다. 일본에서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렸던 그 AI 행사에 저도 방문했었는데 메타 휴먼이라든지 그리고 AICC, AI 컨택 센터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AI의 발달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다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 현장에 계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AI가 우리 일반인들 돕고 업무를 자동화해주고 효율적인 측면의 그런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발전해서 일단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on Device라는 이름으로 엣지 컴퓨팅 그리고 엣지 AI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들,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뭐 드론, VR, AR 기기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대중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시죠. 생성형 AI, 초고대 언어 모델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생성형 AI는 무언가를 말 그대로 생성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지 생성, 영상, 코딩을 대신해주는 코드 생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생성들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업무에도 적용시켜서 뭔가를 자동화시켜주고 또 뭐 음악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생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안에 생성형 AI 안에 초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가 아는 GPT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덕분에 이제 GPT 같은 그런 초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대중화됐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 집에서도 뭔가 숙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업무를 할 때 필요하는 것들에도 많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은 엄청난 글로벌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거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 LLM이라고 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작게 만든 SLLM,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로까지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되게 되면 내 핸드폰에도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담아다닐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소나 AI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어 AI 대화 엔진에 집중하셨다고 들었어요. 외국에서 만든 AI 대화 엔진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의 그 대화 엔진은 일단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의 순서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사투리가 지역마다 많기 때문에 사실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해외에 AI 엔진을 도입해서 많이 쓰다가 일반인들에게 실망도 많이 줬고 또 기업에서도 쓰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 엔진이라고 하는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엔진을 한국어에 특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고요. 사투리뿐만 아니라 감정 분석 그리고 이 말들을 좀 쉽게 요약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이해, 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자연어 생성까지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만들고 개발했습니다. 2021년 국내 최초로 고독형 AI 컨택 센터 서비스를 개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존의 그 AICC, AI 컨택 센터를 말하고요. 이 AI 컨택 센터는 기존의 사람의 어떤 전화를 대신 AI가 받아준다든지 또 채팅을 통해서 AI가 응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AI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컨택 센터 자체가 과거에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3분 만에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 서비스, 콜봇, 그 외에도 뭐 화상회의나 채팅 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클라우드에 들어와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 때는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마우스로 누르고 입력만 하면 AI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병원이라던가 학교, 학원, 그리고 어떤 숙박업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상담 같은 다양한 업무 처리를 하는 AI 컨택센터 서비스를 이 사이트 내에서 오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AICC가 금융권과 통신 3사,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도 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AICC가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들도 아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미래 변화가 AI가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 회사는 관련된 제품 그리고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만들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그들이 봤을 때 이미 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와 함께 손을 잡고 빠르게 이제 AICC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게 효성이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외에도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쉽게 코딩 없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분야 템플릿으로 좀 좁혀놔서 그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누구나 3분 만에 A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형 AICC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챗 GPT인 KGPT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 그 기존의 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 LLM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환각 효과도 있고요. 환각 효과라는 거는 학습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또는 잘못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내용을 외부에서 제3자가 질문했을 때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내용을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에게나 말해준다든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GPT뿐만 아니라 많은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그 KGPT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네, 기업에서 쓸 수 있게 어떤 문서 파일만 넣으면 우선 문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문서 내에 있는 것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서 학습을 할 때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보안 문서는 그것은 이제 외부에 답변을 하지 않고 또 초거대 언어 모델에게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작게 만든 SLLM이 학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보안의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LLM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엄청난 GPU를 씁니다. 그래서 GPU라는 건 일종의 그래픽 카드이고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아주 큰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분산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고가의 GPU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PC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수준의 GPU만 쓰더라도 다 학습이 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크게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KGPT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페르소나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MIT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이제 있는데요. 거북선이 하드웨어적으로도 완벽하고 뛰어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배를 젓고 운행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거북선에 대한 굉장히 두려운 어떤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굉장히 잘 결합된 게 바로 이순신의 그 거북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원천에 대해서는 조금 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결합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가 나가는 길도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AICC, AI 컨택 센터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드론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까지 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최근에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그 GPT를 결합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윈도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에 지금 넣고 있는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서비스와 달리 저희가 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초거대 언어 모델도 붙이고 그리고 협력을 해서 MS 애저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 저희 공동화된 어떤 제품들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일어 중국어까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장에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GPT 같이 MS나 오픈AI가 만든 그런 GPT 같은 서비스들도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려면 저희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또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리고 제품화에 대한 그런 공동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는 사실 공개되어져 있는 외부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시켜서 만들어진 초거대 언어 모델에 또 우리가 외부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과거에 질문했던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제3자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언론에 알려졌던 그런 사례들도 실제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잘못된 그 정보들을 알려줘서 굉장히 피해를 보거나 사건이 났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거대 언어 모델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약점과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은 보안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소나 AI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SK텔레콤과 효성에서도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인데 AICC라고 하는 AI 컨택센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SK텔레콤 자체는 이제 통신사가 아니라 AI 컴퍼니다라고 선언할 만큼 AI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도 그런 점에서 아주 높게 보고 같이 손을 잡기로 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도 저희가 해왔던 AICC에 대한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효성의 첫 번째 투자가 저희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효성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 안에는 효성 ITX 같은 IT의 전문적인 기업, 그리고 콜센터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 이제 있기 때문에 AI 기업과 함께 손을 잡는다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효성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페르소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개의 그 대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AI 시장에 나가게 된 계기 자체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더 질 높은 AI 서비스를 이용받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이 두 개 기업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손을 잡게 됐습니다. 2022년 한미 스타트업 서밋 탑 3에 선정된 데에 이어서 올해는 생성형 AI 2023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이 연이은 수상의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에 그 한미 뉴욕 스타트업 서밋에 나갔을 때도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제 탑 3에 선정이 되게 됐는데요. 굉장히 그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이렇게 겁도 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으로서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초에 열렸던 생성형 AI 관련된 행사에서도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간 해왔던 연구들이 자연어에 대한 생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해를 주로 많이 하는, 그래서 인식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경쟁이 많은 그런 AI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이해, 인식률이 아니라 얼마나 잘 생성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도가 높느냐,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경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가 해오고 있는 자연어 생성,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공로를 좀 인정받아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신 그 현황과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엔진을 만들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많이 상용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로 금융권의 대기업들, 은행이라던가 보험, 카드사에 저희 AI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삼성증권과 함께 IPO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IPO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IPO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글로벌까지 진출해서 훨씬 더 높은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어떤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AI 기업 투자 시 주목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네, 그 AI 분야는 새로운 산업이고 그만큼 새로운 스타트업들이나 기업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원천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천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고요. 그만큼 개발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정받는 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비교적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쟁자가 많이 출현하거나 빠르게 베낄 수가 있다는 그런 약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엔진은 대신에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성장하면 빠르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장시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던 GPT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윈도우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무료로 또 탑재가 되면서 제공이 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생성형 AI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알려진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제는 무료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에게 좀 의견을 묻는다면 장시간 걸릴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원천에 도전하는 원천 소프트웨어 회사 쪽을 잘 파악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그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일본의 총리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가지고 우리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AI가 많이 뒤처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국가적인 투자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금붕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AI를 쓰지 않으면 정말 금붕어 같이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공격적으로 AI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도 하고 성장하고 육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좋은 AI를 만들긴 하지만 그 만들어진 AI가 시장에 적용돼서 필드에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보고 또 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 안 됐을 때 잘 안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이 부분을 또 지원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매칭이라든지 그리고 특허나 IP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홍보나 마케팅이 스타트업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기회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진출하려고 할 때도 요즘에 일본 외에도 중동 쪽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고요. 특히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에 대한 전문가가 한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출하려고 해도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그런 국가, 핵심적인 대표적인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또 지원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을 안내하고 또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빠르게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AI의 향후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페르소나는 옵티멀 AI,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희가 원천 엔진을 만들어서 대화가 가능한 엔진을 만들고 지금까지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온 이유 자체가 미래가 되면은 이제는 자동차의 핸들이 없어지고 모든 컨트롤을 말로 할 거다라는 상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말을 가지고 자동차에 컨트롤하게 될 텐데 이때 해킹이 되면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경량화돼서 모든 차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집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고 스마트 카가 되는 거죠.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해킹이 되게 되면 불이 나거나 또 뭔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과 차, 크게 이 시장만 보더라도 저희 페르소나가 하고 있는 그 대화형 AI 엔진에 대한 수요처가 굉장히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챗봇이나 콜봇 같은 일반 대중들을 돕는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추후에는 AI 엔진이 경량화돼서 탑재된 AI 인베디드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와 집에 넣고요. 또 글로벌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이런 원천 엔진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 산업과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페르소나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만큼 관심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요. 똑똑한 AI 코어 기술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페르소나 AI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승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